호주 퀸즐랜드에서 수십 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며 집까지 마련했던 부모가 어느 날 모든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아들이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무명 가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장한별 부모의 호주집이 60억 원대라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대목은 집의 가격이 아닙니다. 부모가 평생 쌓아 올린 터전을 팔고 아들의 곁으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15년 가까운 시간을 버틴 끝에 2026년 무명전설 최종 3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장한별의 가족 이야기는 호주 이민 1세대의 고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장한별은 2026년 5월 30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 앤 나잇에서 부모가 자신이 태어나기 약 5년 전에 호주 퀸즐랜드로 이민을 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부모가 현지에서 선택한 직업은 의사도 대기업 임원도 부동산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식당을 차리고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땅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활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한별 부모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한순간에 큰 돈을 번 사람처럼 묘사하기 쉽지만 공개된 내용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며 오랜 시간 자산을 축적한 자영업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호주 주택 가격이 장기간 상승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모가 보유했던 집의 가치가 이민 초기보다 크게 올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60억 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은 장한별이나 부모가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숫자는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은 부모가 호주에 집을 정리했고 한국에서 아들의 곁을 지키기 위해 전셋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장한별은 호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다닌 학교에는 동양인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반이나 한 학교에서 자신 말고 동양인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는 설명입니다. 외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운동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고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호주에서 치의대에 진학할 정도의 성적을 만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이 결과는 단순한 대학 합격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며 버틴 이민 생활이 아들의 치의대 합격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한별 역시 안정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6년 방송에서 호주 치과 의사의 초봉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호주 달러로 약 10만에서 12만 달러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를 한화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소개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자격을 갖추면 젊은 나이부터 높은 소득과 전문직의 안정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한별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치의대에 입학한 뒤 부모에게 1년만 휴학하고 한국에서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했지만 아들의 요청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도전해보고 결과가 없으면은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소속사를 찾아다녔지만 데뷔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연습생 생활은 길어졌고 약속한 1년은 지나갔습니다. 장한별은 치의대 2학년 과정까지 다닌 뒤 한국 활동에 더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연습생으로 보낸 시간은 2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앨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만 길어지자 아버지가 직접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호주로 돌아가 복학하자는 것이 아버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장한별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고 실제로 호주행 비행기표까지 준비했습니다. 운명을 바꾼 연락은 출국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왔습니다. 소속사에서 데뷔할 기회가 생겼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장한별은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 치의대를 마치면 전문직과 높은 소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으면 데뷔를 한다는 보장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복학을 포기하고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부모가 준비해준 안정된 길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 선택 뒤에 바로 성공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한별은 2011 연밴드 레드애플의 멤버로 활동하며 가요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노래 실력과 영어 능력, 무대 경험을 갖추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그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팀 활동 이후에도 솔로 가수와 방송인으로 여러 도전을 이어갔지만 일이 끊기는 시기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반복됐습니다. 장한별은 훗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나는 과연 가수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버티는 아들의 생활은 부모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장한별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지 못했고 무명 가수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부모는 호주에서 전화로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전셋집을 얻어 아들 가까이에 머물며 생활을 도왔습니다. 여기서 60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이 드러납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장사를 하며 버틴 시간, 이민자로 뿌리내린 세월 가족의 추억이 모두 들어있는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집을 판다는 것은 자산 하나를 처분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기반을 옮기는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선택을 처음부터 찬성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반대했던 꿈을 결국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이 한식당 운영자였다는 사실도 다시 보게 됩니다. 식당은 손님이 없으면 수입이 바로 줄고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매일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알리며 가게를 유지하는 일은 언어와 현지 취향까지 넘어야 합니다. 부모는 이런 환경에서 아들을 치의대에 보낼 정도로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장한별 가족의 재산은 단순히 집값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한 식당의 가치, 저축주택 자산 한국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재산을 임의로 더해 수십억 원의 자산가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식당의 매출과 순이익, 호주집의 주소와 매각 가격 부모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60억 원이라는 표현은 관심을 끌 수 있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부모가 호주에서 사업과 주거 기반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정리해 한국으로 왔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부모가 감당한 경제적 희생이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한별의 인생은 2019년 말레이시아에서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오디션 프로그램 빅 이시 스테이지 시즌 2에 참가했습니다. 2019년 10월 6일 말레이시아 샤알람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장한별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우승 상금은 10만 링깃이었고 자동차와 스마트폰 트로피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가수가 말레이시아 대중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현지에서 한국인 가수 한별로 큰 사랑을 받았고 결승곡으로 부른 루카 단 바하기아도 음원 차트에서 장기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장한별은 방송에서 자신이 말레이시아에서 잘 됐을 때도 부모가 크게 기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가수에게 쏟아지는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고 다시 실패하면 아들이 받을 상처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에게도 말레이시아 성공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타로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에서는 여전히 진짜 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치의대를 그만두고 가수의 길을 택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무대에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간절함이 향한 무대가 2026년 MBN 무명전설이었습니다.
장한별은 이미 해외 오디션 우승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다시 참가자의 자리에서 경쟁했습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실력과 감정 전달을 보여주며 상위권에 올랐고 2026년 5월 13일 진행된 최종 결승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1위 성리, 2위 하루, 3위 장한별이었습니다. 그는 우승을 놓쳤지만 오랫동안 원했던 한국 대중의 인정과 탑7 활동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승 무대에는 어머니도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한별은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가사에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가사를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처럼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지켜본 어머니 호주에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와준 부모, 치위대 포기를 받아들이기까지 마음고생을 했던 가족의 시간이 한 무대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무명전설이 끝난 뒤 장한별은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최근 정말 행복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한별이 음악을 시작한 뒤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때보다 2026년 한국에서 거둔 3위를 아버지가 더 기뻐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순위의 숫자보다 아들이 한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숫자로 이 가족의 선택을 다시 정리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부모는 장한별이 태어나기 약 5년 전 퀸즐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장한별은 치대 2학년까지 공부한 뒤 가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약 2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앨범이 나오지 않았고 호주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데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1년 국내 가요계에 데뷔했고 2019년 10월 말레이시아 빅 스테이지 시즌 2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이 흐른 2026년 5월 무명전설 최종 3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결과로 증명되기까지 짧게 잡아도 1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시간과 함께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에서 식당과 주택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들의 생활을 지원하면 두 나라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호주 집을 처분하고 한국으로 생활 기반을 옮긴 결정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비용 구조 전체를 바꾼 선택입니다. 익숙한 사업 환경과 지역 인맥을 떠나야 했고 호주 달러로 보유하던 자산을 한국의 주거 자금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셋집을 구했다는 장한별의 설명은 부모가 아들의 성공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와 주거 문제까지 책임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가게와 집을 함께 정리하는 일은 직장인이 회사를 옮기는 것과 다릅니다. 단골 손님과 거래처, 식자재 공급망 현지에서 쌓은 신뢰가 모두 사업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장한별 부모가 한식당을 언제까지 운영했는지,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회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구축한 생활망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은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실입니다. 부모는 아들의 미래가 확실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미래가 가장 불확실할 때 움직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60억 원대 호주집이라는 표현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주소, 대지, 면적, 건물 규모, 매입 시점, 실제 매각 시점이 필요합니다. 같은 퀸즐랜드라도 브리즈번 중심부와 외곽, 골드코스트와 다른 지역의 가격 차이는 큽니다. 매각 당시 가격과 2026년 현재의 추정 가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부모가 실제로 60억 원을 손에 쥐었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었다면 매각 대금에서 상환액과 세금 중개 비용도 빠집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부모의 순자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 집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통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권하고 실패 가능성이 큰 길을 말립니다. 장한별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치이대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국 음악을 선택하자 관계를 끊거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팔고 한국으로 와 가장 가까운 후원자가 됐습니다. 반대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곁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장한별 역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 가수의 외로움과 떨어진 자존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부모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무명 전설에 참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방송용 감동 문구가 아닙니다. 치이대 중퇴 데뷔, 지연팀 활동의 변화, 솔로 활동의 불확실성, 해외 오디션 도전까지 부모가 지켜본 실패와 재도전의 시간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2026년 5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무명전설 탑7 기자간담회에서도 장한별은 최종 3위라는 결과보다 한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국의 3위를 더 특별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부모의 오랜 기다림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는 순간은 장한별에게 상금이나 집값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부모가 팔았던 호주 집을 당장 되찾을 수는 없어도 아들이 선택한 길의 의미만큼은 마침내 증명된 것입니다. 결국 장한별 가족의 진짜 재산은 60억 원이라는 추정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퀸즐랜드에서 한식당을 일구며 아들을 치이대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그 길을 떠났을 때 크게 반대했지만 실패할지도 모르는 도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와 아들의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2011년 데뷔 이후 약 15년을 버틴 끝에 2026년 무명전설 3위라는 결과로 부모에게 처음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장한별이 부모의 희생에 어떤 방식으로 보답할지에 모입니다. 그가 방송과 공연, 음원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부모에게 다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말레이시아에서 얻었던 성공을 한국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화려한 집 한 채의 가격보다 더 강한 이야기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안정된 치과 의사의 길을 버린 아들, 평생 일군 집을 버리고 그 아들을 따라온 부모, 그리고 15년 뒤에야 처음 전해진 자랑스럽다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은 장한별의 선택과 부모의 희생 가운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